대통령은 언제 저 관저에서 나가요?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자꾸 예. 호칭이 익숙지가 않은데 전 대통령입니다. 네. 전 대통령은 지금 모레쯤, 그러니까 9일쯤에 이제 한남동을 나와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일단 좀 갈 이사 걸로. 업체 선정이 됐다든가 뭐 이런 뉴스는 아직은 이사.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그 공동주택에 사는 전직 대통령이 처음이잖아요. 보통은 다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거나 그렇습니다. 하고 왜냐면 경호 인력이 필요하니까 경호동을 따로 지어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뭐 교대 근무 인력 다 포함해서 한 20명, 30명 된다고 하면 꽤 공간이 필요한데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뭐 약간 농반 진반입니다만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를 경호동으로 경호동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여튼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럼 아크로비스타 말고 제3의 장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다. 어차피 서초동에서 계속 재판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아크로비스타가 낫다. 뭐 네. 이런 재판- 얘기들이 있네. 네. 근데 네.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관저 이전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한 5개월 정도 사셨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경호처에서 아크로비스타용 경호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도 아니고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그 민폐인 겁니다. 민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전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아파트 주상 복합이지만 어쨌든 간에 경호 어떤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하는데 일단 불편할 것이고 어쨌든 이제 당선을 시켰지만 그 탄핵됐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조금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네. 빨리 조금 그 개인 그 사택을 조금 그 알아보시라? 양평 같은 데로 개인 정책 양평이요? 네. 양평에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또그 처가 쪽에 땅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사는 게 낫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이웃 민폐다. 주민들에게 엄청난 민폐입니다.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예. 이제 그 독립공간 그것을 있어요? 지금 알아보는 아.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여기에 지금 그 한남동 사저에서 뭐 열흘 20일 이렇게 있으면 또 지탄의 어떤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늦어도 3, 4일 내에 이전을 한다라는 큰 원칙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서초동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지금 얘기한 뭐 경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는 안 했지만 별도 공간이 있는 뭐 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다 평산이라든가 봉화마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이제 뭐 사례가 될 텐데요. 그렇게 이 큰 아방궁 같은 뭐 이 저택은 아니더라도 네. 이 그 제3의 장소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가 5월 9일까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5월 10일 0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에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래서 호텔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 그 다음 날 취임식을 그때 가셨어요. 말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깔끔하신 분도 계셨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르면 모레 9일에 관저에서 나온 뒤에 서초동 사저에 임시로 머물면서 경기도의 새 사저를 찾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저 경호부장 자리를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에게 맡기려다 내부 반발에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9일 서초동 사저로 옮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잠시만 머물 예정이어서 경호 시설 등도 제대로 꾸리지 않을 거라며 경기도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이후 이삿짐 꾸리기가 본격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삿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취임 이후 대통령실 예산으로 구매한 것들이라 사저로 가져나갈 짐이 많지는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 충성파로 꼽히는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이 김신 가족부장을 윤 전 대통령 사저 경호부장으로 밀어붙이려다 내부 반발에 부딪힌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부장은 전직 대통령 경호부장을 맡기에는 급수가 낮은 데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김 차장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김 부장을 승진시켜
사저에까지 보내려고 최종 후보에 올렸다가 다른 간부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자신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상황이지만 김 차장의 경호처 장악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아직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까지 머무른 서초동 사저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각에선 제3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저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대통령실 청사 앞에 봉황기는 내려갔고 청사 안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띄워놓던 대형 전광판도 꺼졌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서비스 점검 중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하나둘 지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한남동 관저엔 아직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직 상실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관저 퇴거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주말 중 사저인 서초동 아파트로 옮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팀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찰에 퇴거 계획 등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경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삿짐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분주했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경호와 사생활 노출 문제 등을 고려해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을 사저로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과 반려묘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제3의 거처를 준비한다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경우 일단 관저를 비우란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